자, 안녕하세요.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설을 보내면서 느낀 점이 많을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있어야 되고, 이 설이 어떻게 보면은 아마 선천 역사에서 오는 획을 짓는 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 이제 지금 시간이 너무나 급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그 생각은 나죠. 빌 게이츠가 코로나는 너무 약하다, 더 센 걸 뿌리겠다 하면서 천연두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자,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자, 백신 패스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방역 패스라고 그러죠. 그것을 거의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다 폐지를 했죠. 왜? 별로 이제 코로나가 너무나 약해졌고 오미크론이 더 세지는데 오미크론이 나오니까 그 코로나 병균을 다 잡아먹어버린 걸지도 모르죠. 근데 오미크론은 감기 수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텔레비에서는 막 언론과 방송에는 마치 오미크론이 대단한 것처럼 오늘 하루 몇 명 확진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말하는 것은 이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면 정권을 더 유지할까? 이렇게 계속 끌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그 모습에서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걔네들이 이제 막판까지 가고 있구나.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지금, 자, 1차, 2차는 거의 85, 6% 이렇게 맞고 부스터샷까지 53%가 넘었더라고요. 근데 부스터샷은 굉장히 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지금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 또 백신을 맞고 몸에 어떤 이상의 증세를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 백신의 요새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왜 전에 이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왜? 자, 백신이란 말이 나오면은 이게 삭제가 됐으니까 이 방송만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계정 삭제가 됐으니까 사실 말을 조금 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이 폐쇄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것을 감안하고 제가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백신 맞은 사람 모두 면역체계가 약해졌기 때문에 다른 병균이 들어왔을 때 다 몰살 당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 몰살 당하는데 백신을 그러면 어떻게 그 백신 맞은 것을 뺄 수 있느냐? 빼는 방법은 없느냐? 물론 이제 어떤 독이 있어도 반드시 하늘에서는 천지에서는 약이 나옵니다. 자, 그 약이 제가 뭐랬습니까? 아주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백신 독을 뺄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쑥뜸을 하거나 추젓, 새우젓을 먹고 조금 짜게 그래서 아무 소금만 말고 천일염으로 죽여보면 더욱더 좋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몸의 염증을 자꾸만 없애야 됩니다. 사실 바다가 몇 년이 지나도 저희 썩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바로 소주예요. 이런 소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몸도 바로 이 천재 자연처럼 그렇게 운용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독이 빠집니다. 자, 근데 백신 맞은 사람은 이제 맞은 겁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자,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려면 어떻게 되죠? 자, 이것은 이제 수기가 머리로 올라오면은 이게 밑으로 빠지지 않고 수기가 올라오면은 몸이 시원해지고 아주 명쾌해집니다. 자, 이게 보통 수행을 하면 수승 화강이 되는데 수균이 올라가고 화균이 내려가는데 화균이 올라가면 사람은 판단력이 느려지고 영역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자, 이번 백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신은 이 생식기를 완전 망쳐버립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수기를 완전 막아버린다는 얘기죠. 자, 수기가 안 올라오기 때문에 수기가 터질 때 다 죽어버립니다. 사실 이 얘기는 굳이 제가 이런 방송에서 할 이유는 없겠지만은 이제는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사무이 그 글로벌 디펜스가 사무실을 갖고 있다가 뭐 재정상 이유로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남해 사무실에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남해 사무실에 와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저기 또 오늘은 직접 카메라도 이제 없어졌더라고요. 카메라도 없어졌고, 그러면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제가 여기서 방송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할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할 것은 많은데 제가 따로 이렇게 저희 집에도 이게 다 촬영 구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혼자서 그래 집에서 촬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촬영을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자, 만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마치 모래에서 보석을 찾는 것처럼 이렇게 힘이 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나와서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공부하고 나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나올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세상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질 때쯤 나오려고 했죠. 근데 이제는 이제 그때 3년 전에 이거 사람들이 알아가 좀 깨야 되겠다 알아가지고 그때 하면 사람들이 많이 깨어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도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이제 3년을 방송을 됐고 이제 방송을 여기서 계속 할지 안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마지막 방송이 될는지도 모르고 이것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이제는 자,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단지 우리 역사를 볼 때 이 한반도의 역사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로에서부터 시작됐는가? 그거부터 의심을 두고 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섬서성,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북쪽이 되겠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산동성 그쪽하고 같이 혼인 제도를 통해가지고 서로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으면은 자, 우리가 왜 이 한반도에 왔느냐? 자, 우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온 겁니다. 왜? 우리가 현 인류의 문명을 포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볼 때 반만년부터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왔고 그 흐름은 바로 우리 지금 현 인간이 성숙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열매가 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주 슬픈 일, 아픈 일, 또 기쁜 일 다 있겠지만은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게 바로 2조 518년입니다. 2조 518년은 역사를 정확히 읽을 수 있으면 자, 일본이 우리한테 얼마나 고마운 나라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2조를 뭉개뜨린 일본이 얼마나 고마운 나라인 수가 있는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지금 좌빨들이 반일파리하는 것이 얼마나 역사적인 과오를 범하는 건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반만년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반만년 전에. 자, 단지 설화 속에
말도 안 되는 당을 끌어들여다가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꾸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조 518년 동안 2조에 대한 어떤 홀딱 벗긴 그 모습 민낯을 알기 위해서는 고려가 어땠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2조가 건국을 하면서부터 고려의 웬만한 역사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고려 개경에 있던 그 고려 왕들의 초상화마저 다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김일성하고 똑같은 놈들이에요. 2조의 27이죠. 왕들 자체 518년 동안 그렇게 치졸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자, 치졸한 짓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명나라를 빨고 어쩔 수 없이 또 청나라를 빨고, 그러나 청나라를 하면서 계속 명나라가 망했어도 일제일 때도 1930년대까지 자, 만동묘에서 명나라 왕들의 제사를 지냈죠. 그게 정신 빠진 인간들이에요. 2조를 뭉개야지. 2조를 뭉개면 중국도 뭉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뽀개기 위해 가지고 2조의 어떤 민낯을 철저하게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작업을 누가 하느냐? 사실 그런 것을 손대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돈에 있는 그 2조의 인물 다 개 같은 인물이에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수신 장군만 그분만 그래도 제대로 된 사람이 사람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알면은 자, 우리가 지금 있는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조상도 잊어버리고 그냥 중국말 빨면서 중국 빠는 게 마치 대세인 양, 중국을 빨아야지 우리 경제가 사느냐 이렇게 말하는 족속들이 굉장히 많죠. 그것은 여야 막론하고 다 그렇습니다. 중국은 가까이 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완전 우리 역사를 완전 뭉개려고 했던 이 우리나라 족속을, 우리나라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 파렴치함에 대해서는 치를 떨고 그들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멸종을 해야 돼요. 중국을 멸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자, 근데 그것을 누가 합니까? 자, 그것은 바로 하늘이 하는데, 천지가 하는데, 그 천지 말씀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올 필요 없어요. 그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때 그 시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이때까지 내 자신이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살아왔던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저는 이제 수행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도처에 있는 도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물론 제가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청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한 얘기들 저는 모르죠. 저는 이제 모르고 그냥 공부했던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인정을 하는, 적어도 수행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건 말건 저는 제 생각은 적어도 우리의 이세 내일 어떻게 될지라도 사가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우리 역사의 본유를 제대로 찾아보겠다, 그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커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이때까지 방송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 와서 방송을 해가지고 어떤 저한테 이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득이 되는 게
단지 저는 말하고 알려준 그게 좋아가지고 사실 여기 온 강의를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제가 기치료를 해줍니다. 그런 기치료는 어디 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치병 있는 환자도 고치게 되는 상황도 많이 받고, 제가 또 이제 그렇게 해도 이때까지 해왔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제가 그 어떤 기운으로 그런 걸 하겠습니까? 자, 이런 걸 공부하니까 하늘에서 기운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 기운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사실 산에서 떨어져가지고 1급 장애인이 판정을 받았는데 그 20년 전에, 그런데 이렇게 다시 성성하게 되어진다는 그 자체, 이것은 거의 불가사의한 일이죠. 사람들이 다, 주위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생각하면 이거는 왜 그러지? 내가 이렇게도 회복할 수가 있었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아플 때는, 어릴 때 적어도 20살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20살에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10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뭔가 새롭게 보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애들도 가르치게 되고 뭐 회사도 다니게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뭔가, 내 자신이 누군가를 자꾸만 찾으려고 했죠. 근데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라 지금도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내 자신이 굉장히 크게 다쳤을 때 어떤 기묘한 얘기들, 기묘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 왜 그랬는가? 아직도 그것은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 답은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이 과정 속에서 제 자신이 누군가를 알겠죠. 자, 어떤 여기서 오시는 한 분은 제 방송을 보면서 어떤 몸의 전율을 느끼고 어떤 꿈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렇게 찾아온 분도 계셨습니다. 자, 근데 그런 분은 왜 저를 찾아오기 전에 그런 꿈을 꾸셨는가? 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 어떤 세상에서 이게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예전에 어떤 이제 도인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박 선생은 사람으로 온 지, 여기 지상에 온 지가 이 한반도에 생긴 지 전에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오지 않았다. 천상에서 바로 왔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예전에는 한 20년 전에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랐죠.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 이렇게 방송을 하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운을 받고 제가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것을 방송하기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서 딱 준비하고 왔지만은 사실 준비한 내용보다 그냥 여기서 방송은 그냥 카메라 돌아갈 때, 지금 카메라가 아니고 휴대폰을 찍고 있지만은 돌아갈 때 그냥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말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자체가 제가 이때까지 쭉 공부해 왔던 내용들이고, 저는 이 공부한 내용들이 이렇게 풀어질 땐 생각하지 않고, 내가 못하면 이렇게 공부를 했지? 전혀 세상 사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공부를 왜 했을까? 사실 학교 다니면서도 학교 공부에 굉장히 매료를 못 느껴가지고 계속 책만 봤죠. 책만 보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이제 60이 넘고 벌써 61인데 이제 올해 이민생, 제가 이민생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런 과정에 지금 이런 방송을 하면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 엄마 물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상태에 가 있는가. 그리고 제가 20대 때 왜 증산 선생을 만나게 됐느냐.
증산 선생을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증산 선생의 어떤 곳을 통해 가지고 증산 선생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13년간 그 분에 대한 그 이야기만 쭉 하다가 그걸 나온 다음에 다시 본 유불선 기독교가 더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 아, 이게 이 이야기였구나. 그래서 그때 젊은 시절에 공부했던 증산 사상이, 제가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서 아는 얘기죠 하는 것은 증산 선생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을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예전에 봤던 주역을 더 심도 있게 주역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주역을 공부하게 되면 어느 정도 눈이 튀어집니다. 그 튀어진 눈으로, 그렇게, 세상이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은 뿌리로 가는데 그 뿌리가 어느 뿌리로 들어가느냐, 어디로, 어느 구멍으로 들어가야지 뿌리로 제대로 들어가느냐.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아마 유일하게 저 혼자일 겁니다. 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그 증산 선생 말씀을 심도 있게 공부하고 그리고 뿌리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아마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은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따라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6살 때부터 수행을 한 사람입니다. 그 횟수가 벌써 45년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태워주 수행은 벌써 한 36년 계속 이 삶 자체가 수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수행하는 삶 속에서 무엇 때문에 했는가? 내 자신이 더 성숙하기 위해서, 세상 잘 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더 내 자신이 성숙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해왔던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이런 오늘 준비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 자체는 뭡니까? 제가 오늘로서 이 방송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또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사실 사실 이게 하는 게 사실 이게 예가 아니거든요. 자, 얘가 어떤 것이 있어도 얘가 없으면은 하기 싫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존중을 해줘요. 존댓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이 그리고 상대방이 굉장히 서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더 귀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길가 가다 사람같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의 60이건 70이건 80이건 간에 야자가 나와요. 젊은 놈이건 간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 같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저희 사무실이 굉장히 춥습니다. 굉장히 춥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굳이 이런 방송을 할 이유가 있는가? 사실 제가 글로벌 디펜스란 말이 마음에 들어서 왔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제가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굉장히 이 대한민국을 세우고 발전시키기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어왔고 그 노력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을 세우면서 다시 대한민국을 세운다? 그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제가 늘상 말했죠. 대한민국은 이조 시대 때 원한을 풀기 위해서 태어난 나라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승만 박사나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것은 분은 누구시냐? 바로 이 원을 푸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좌빨들이에요. 좌빨들. 말이 좌빨들이지. 자, 이슬이 조상력을 보면은 조선시대 때 천민들이었어요. 천민들이 얼마나
원한이 많이 쌓였겠습니까? 사람이 마지막 그렇게 억울하게 살다가 죽을 때 그 마지막 그 원이 그 후손 때 이뤄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티벳 사자에서 한번 보세요. 그것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은 자, 2조 때 사람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든지 자기가 당대는 못 풀지라도 자기 후손 때에서는 풀려지기를 바랬던 그 원이 한 사람의 원한이 천지 기운을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지군이 풀어지기 위해서 열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손들에서 원을 풀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만 박사를 내세우고 박정희 대통령을 세우면서 뭘 하겠다?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되는 일을 보고 들어가야지 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이건 해야 한다 라고 했을 때 하면 절대 100점 100패입니다. 이것은 분명 아셔야 됩니다. 100점 100패고 이제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당을 하고 뭘 해도 지금 정당 필요 없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이제 살아갈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자, 제가 왜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느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느냐, 빨리빨리 깨어나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빨리빨리 깨어나가지고 이 상태대로 있으면 다 죽는다. 정신 차려라. 깨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한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해야 할 준비된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이제 조금 다음에로 하고 오늘 조금 더 이런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은 자 2조 518년 적폐는 전에 2조 518년이 2조 518년이 바로 적폐였고 그 적폐로 한 것이 풀어지는 것이 바로 적폐 청산이다. 그러니까 지금 좌빨갱이들이 지금 30년 동안 원풀이 하는 거예요. 그 원풀이가 끝나면은 이제 세상은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진다는 얘기 뭐죠? 사람들이 다 병으로 속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빌 게이츠가 말했듯이 이미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곧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별로 겁도 안 느끼고 이제 그래도 사람이 많이 죽었지만 아주 치명적으로 많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자, 걔네들이 자 인구 5억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5억이 아니라 한 5천? 5천도 아니라 한 2천 정도 남고 다 죽습니다. 2천만 정도. 이제 그것을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네들이 딥스테이터들 생각 자체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그것도 하늘의 목소리예요. 하늘의 소리입니다. 자, 누가 하든 하늘의 일은 자, 악은 악인을 통해서 제거하는 겁니다. 악자가 뭐죠? 서로 자기를 등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의 그 마음, 서로 이기적인 마음, 내 이익만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악이에요. 자, 아주 즉 악령들이 이 몸 안에 들어가서 인감하다는 말이 좀 그하지만은 몸에 접신이죠. 악령이 접신돼서 하는 건데 지금 좌파들이에요. 전부 다 좌파적 생각을 갖고 있는 애들도 그렇고 딥스 애들도 그렇고 자 이렇게 지금 악이 온 천지를 다 덮고 있습니다. 자, 악은 이꼴 거짓이에요. 거짓은 진실한 것이 사실과 진실이 드러나면 다 사라집니다. 이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 사실은 역사적 사실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우리가 공부를 했어도 고려시대, 조선시대, 자, 또 세계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맥이 어떻게 흘러갔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공부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역사를 보면 이런 역사야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우리는 이조를 굉장히 미화하려고 많이 했죠. 왜? 우리 역사니까. 우리 역사라고 생각했으니까. 자, 지금 분명히 이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조는 우리 역사가 아닙니다. 중국 명나라의 속국도 아니고 속박입니다. 속박. 하나의 지방 정부예요. 그 상태에서 그 조선 이조를 봐야지 되지. 이조가 하나의 왕조였다. 이거 보면 이건 웃긴 얘기예요. 왕조의 짓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떳떳하게. 자, 우리가 고려의 역사를 보면은 고려는 그 외침이 왔을 때 어떤 외침이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나라의 외국 군대를 불러가지고 이 방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다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조는 어땠습니까? 조금이라도 자기 나라에 문제가 있거나 외침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명나라를 불러들였습니다. 또 일본이 불러들였습니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나라입니까? 자, 옛날 박근혜가 대통령 할 때 좌파들이 이게 나라냐 이러겠죠. 자, 그들이 말 속에 자기들이 그렇게 이 나라를 만들었죠.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다 인간들 다 죽어야 됩니다. 자, 사람 같은 사람만 사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우선이다. 딱 말 나오잖아요. 그러나 말은 그렇게 잘해요. 자, 이 좌파들이 특징이 뭐냐? 언어 선택이 탁월합니다. 자, 그 언어 선택이 탁월하니까 그 언어 속에 속아버려요. 속게 되니까 그 말에 조금 행동을 보지 않고 말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가 아니고 그걸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나 감정에 너무 휩싸이게 합니다. 우리 말 자체가 감정적이기 때문에 또 그렇지만은 이 너무나 감정적인 게 뭡니까? 인간이 우리가 거의 우리나라 땅이 도합니까? 우리나라 몸체가 거의 무당급이더래요, 다.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무당입니다. 무당을 신을 불러가지고 하죠. 자, 올바른 신을 불러들이면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신바람을 불러일으키면 뭐든지 다 하랍니다.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만저 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바람을 죽여버리면 악이 창궐하게 되죠. 자, 제가 오늘 이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이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하면서 에드먼 버크의 말을 조금 인용을 하면서 에드먼 버크가 누구죠? 영국의 보수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내가 준비한 이주, 고려와 이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철학 쪽으로 들어가야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이 그 이조 때 저 서양에서는 어떤 일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야기 됐냐 에드먼 버크를 통해 가지고 에드먼드 버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이 아주 멋있더라고요. 자, 악이 번창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은 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다. 자, 근데 물론 해석은 이렇게 사람들 다 이렇게 썼지만 제가 이 원문을 보지 않아요. 원문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악이 번창하는 선이란 게 뭡니까? 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다. 선은 정직한 거예요. 악은 거짓이죠. 자, 이런 거짓과 참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 있을 때 참되게 살 수 있는 것이 자, 그러나 우리는 이때까지 다 거짓된 삶을 살아왔죠. 왜? 역사가
제대로 찾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된 역사를 찾고 거짓된 역사 속에서 종교를 만들고 종교 장사하고 당을 팔아서 종교 장사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군, 난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당군상을 모가지를 베는 건 그건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걸 뭐 미신이라고 쳤겠지만은 제가 보는 교회에서 당군은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당군신화는 화족의 중국 화족의 신화입니다. 자, 화농은 웅족을 말합니다. 웅족. 그 웅족은 바로 누굽니까? 황제예요. 헌원 황제. 또 소김철이 이쪽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뭐냐 호족이나 웅족은 또 뉘주 할머니 또 이야기합니다. 뉘주 할머니는 누굽니까? 염제의 신동씨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족이 어머니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환웅도 그렇고 한환웅도 그렇고 저기 누구죠? 웅녀도 그렇고 아니요 웅녀도 그렇고 전부 다 화족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들이대면서 그러니까 중국이 동북공조를 하면서 당군 신화도 우리 신화 그 맞습니다. 그걸 빨고 계속 하고 뭘 하고 했으니까 이 나라의 역사가 우리 역사 이 반도 자 사실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이병도 박사가 쓴 우리 이 한반도의 역사를 본 사람이 있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썼습니다. 실증 상황학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 근데 이 당군이 아니라 우리 반반의 역사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반만년의 문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나오면 뭐합니까? 그것을 해독을 해야죠. 해독을 하는데 해독만 해도 됩니까? 그 시간에 혼인제도, 사회제도 어땠느냐, 또 그것이 현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지. 이건 우리말로 된 책까지 공부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물론 이런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중국어를 전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고등학교 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었고 그 역사를 중학교 때부터 역사를 공부해서 이건 아닌데 이렇게 했던 그 의심이 이것을 찾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결정되죠. 지금 좌파들은 그냥 젊은 날부터 계속 김일성주의를 이게 공부해 왔고 세뇌됐기 때문에 걔네들은 물을 못 뺍니다. 자, 거의 70년대, 80년대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 흔히 586이라고 하죠. 자 50대 80번 학번 60년대 사람들 자 586이죠. 자 얘네들이 거의 다 저도부터는 586, 저는 60대지만은 586에 이제 해당은 되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공부 자체가 그래 했기 때문에 이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아니고 전환이죠. 전환이 없으면은 이 나라는 회생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역사를 공부할 수 있으면 역사를 이야기하고 말하는 사람은 이건 희망이 있습니다. 왜? 진실은 사실은 모든 사람한테 아주 깊숙이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거짓이다 이것을 말해주면은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진실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 반만년에 어떤 우리 족보가 이것이 있다. 이게 칼 세자루예요. 칼 세자루 보고 딱 알려주면 자 이렇게 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러나 선이 지금 선이라고 보냈죠. 정지 바른 거예요. 올바른 거예요. 올바른 것을 말해주는 글로벌 디펜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진실을 말해주는 곳이 있다면 이 진실을 말해주는 것은 뭔가 터지겠다는 얘기죠. 자, 이것만 알면 여기가 뭐 하는 곳이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알게 될 겁니다. 자, 물론 글로벌 디펜스에 이런 것을 방송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사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사실 영어를, 중국어를 저만큼 공부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왜? 저는 남들이 소장할 수 없는 책이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선생님을 잘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잘 만났기, 소남자 선생님, 그분을 잘 만났기 때문에, 또 그분이 아버지의 친구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소남자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말씀은, 아버지 친구 아들은 내 자식과 똑같다 하면서 그렇게 모든 책들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그 책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남들이 보지 않는 책, 또 주위에 그때 공부할 때 여러 사람이 도와서 책을 구입해가지고 또 저에게 줬기 때문에, 물론 복서보는 집안은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시중에서 볼 수 없는 책들을 많이 보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사실 근문신고도 제대로 해석해가지고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저도 근문신고를 보고 나서 10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이것을 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지 그거 자체가 개념이 잡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꾸만 보다 보니까 언제든지 통이 열리더라고요. 자, 그럼 선이 아무것도 아니 하는데 지금 우리 여기 글로벌 디펜스는 뭘 하고 있느냐? 선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바른 것을 알려주는데 그것을 올바르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자기가 어떤 그만한 지식이 있어야지 받아들이지, 지식이 없으면 못 받아들여요. 왜? 이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 황당한 얘기고, 전에도 듣지도 못했고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 반만년의 문자를 공부한 사람은, 선생님 밑에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별로 아마 10손가락에 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또 이거 보세요. 이 에드먼 버크 이분에 대해서 정확한 게 에드먼 버크죠. 이 드자를 내가 잘못 써서 이게 드자 빼버려야 하는데, 자, 이거 보면서 이분 책을 원서로 좀 몇 건이 아니라 몇 줄을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참 멋있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그 현실을 볼 때, 이 현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되어지고 있느냐, 이 지금 좌파들이 하는 행동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해서 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읽을 수 있는 말들이 보여지더라고요. 보수를 파멸시키겠다고 뭐라고 그랬죠? 그때 이해찬이가 보수를 괴멸시키겠다 그랬나요? 그런 말이 있죠. 자, 전에도 그랬죠. 우리는 보수가 없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어떤 생각이나 사상을 가지고 태어난 나라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나라입니다. 자, 이 나라 이름도 대한제국에서 제자를 빼고 민자를 넣었죠. 조금 자신을 낮춰 민자를 넣었죠. 무슨 제국이냐? 민국. 그래서 대한민국이에요. 아주 부끄러운 나라일 수도 있죠. 그렇죠? 자, 어떤 제국에 어떤 풍모도 갖추지 못한 제국한다? 말이 그렇게 한다고 말이 됩니까? 어떤 과정이 결정, 그러니까 말만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 한이란 말이 뭡니까? 바로 이 전환하는 거예요. 조선이 무슨 나라였죠? 모계제, 사회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모계 사회였습니다. 근데 순임금이 한이란 그 부계제로 바꾸면서 그 나라 이름을 한이란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바로 전환하는 터닝 포인트 되는 그런 말이 바로 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말에서 이제는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나라구나. 자, 이제 자, 노무현이 뭐랬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나라이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대한민국을 계속 부정을 해왔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운명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다? 웃긴 얘기예요. 대한민국은 끝나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끝나야지 또 새로운 나라가 나옵니다. 근데 새로운 나라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대한민국의 한풀이하는 그 좌빨들이 다 죽은 다음에, 백신을 맞은 사람이 다 죽은 다음에 새로 세워집니다. 자, 백신에 독을 빼려면 독을 뺄 수 있는 사람 빨리 빼야 돼요. 뭘 빼라고 그랬죠? 자, 뜸을 뜨고 쑥뜸을 뜨고, 자, 당근실에 마늘을 많이 먹고 김치를 많이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추전. 그래서 뭐냐, 김치만 잘 먹으면 돼요. 김치만 잘 먹으면 되고, 손수 김치 잘 담가가지고 드세요. 드시면 어느 정도 독이 또 빠집니다.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 독이 너무 세가지고, 백신이 독이 너무 세가지고 빠지기가 굉장히 힘든 건데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하는데 빨리 그걸 빼야지 앞으로는 어떤 큰 병이 돌 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요새 각 나라에서는 백신 패스를 다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백신 패스를 고수하고 있죠. 그리고 마스크 쓰게 하고, 지금 다른 나라는 마스크 쓰고 막 마스크 벗고 그 마스크 쓰게 한 대통령을 쫓겨내게 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죠. 캐나다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자, 근데 자꾸만 두려움을 줬어요. 자, 저 3년 전부터 2019년부터 사람들한테 코로나를 불러들여가지고, 코로나 불러들였죠. 그래가지고 코로나에 대해서 또 백신을 맞게 하고, 그 두려움,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자꾸만 심어줬습니다. 자기 권력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건 악령들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이 버크의 말을 한번 보세요. 두려움만큼 사람에게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힘을 효과적으로 빼앗아가는 감정은 없다. 대단히 좌빨들, 머리가 좋은 애들이에요. 이 우리가 그 악령의 힘은, 악령의 능력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거의 맞먹습니다. 악이 성할 때는 악령이 하나님, 바른 하나님보다 힘이 더 셉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환이 될 땐, 자, 우리가 가장 어울 때가 어디죠? 해가 뜨기 바로 그 직전이 가장 어둡듯이 세상에 뒤집어는 지금 가장 어두운 지금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팽창한, 악이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지금이 바로 이런 세상. 그래서 이런 세상은 오래 가냐? 절대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악으로 사는 것이 장구하랴, 선으로 사는 것이 장구하랴. 이것은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보세요. 두려움만큼 사람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힘을 효과적으로 빼앗아가는 감정은 없다. 힘보다는 인내심으로 더 많은 일을 이룰 수가 있다. 참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순간순간 이야기하는데 놀라가지고 이래가지고 갑자기 거기에 따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실수를 해요. 자, 지금 아마도 백신 맞은 사람들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왜 맞았지? 자,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백신의 독을 뺄 것인가,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 사실 여기서 백신 어떻게 회사를 다니니까 어떻게 해서 백신을 맞게 됐고, 그런 분이 왔는데 그분을 맨 처음에 맞고 1차 맞고 왔을 때 제가 그분 치료하고 나서 이 임파선이 완전 혀도 부러뜨고 이 한쪽이 완전 거의 마비 증세가 오더라고요. 야, 이거 저 백신 맞은 사람이 도저히 다시 못 건드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걸 뺄 줄 아니까 그다지 겁은 내지 않았지만 그걸 빼는데 굉장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하루 이틀. 보통 그냥 그 순간에 집에 가면서 그냥 빼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는 경우에 있을 때 백신이 그렇게 독한 거예요. 에드먼 버크의 말이 새삼스럽게 떠오르게 된다. 중국 무한 폐렴의 신종 코로나19를 끌어들여 마스크를 쓰게 하고 전혀 확인되지 않은 백신을 맞게 하고 백신을 맞지 않으면 곧 코로나에 걸려 죽는 것처럼 떠드는 언론과 방송은 문재인이가 무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여 자신들이 저지른 많은 실책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경 쓰지 못하게 하여 문재인에게 반감을 갖는 온갖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였음을 신종 코로나19로 난리를 치기 시작하여 2년 반쯤 지나고서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자, 이제 문재인이 내가 이제 나 임기가 다 끝나니까 이제 풀어놓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맞게 또 세상 유튜브에서 이제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2조 말, 자, 요것은 이제 그 버크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한 어떤 이야기를 한데, 자, 우리가 1500년대, 1700년대 이때는 서유럽은 계몽 시대였습니다. 자, 이때가 어느 때죠? 임진왜란 전후 이런 상황이죠. 자, 이때는 어땠습니까? 성리학 가지고 그 성리학을 그 맹자의 색설을 현실로 이화시키는 것이 주자학이었죠. 주자학 가지고 에헴하면서 양반 입네, 쌍눈 입네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막 학대를 하고 막 고열을 짰죠.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들어서면서 서부 유럽에서는 특히 영국에서는 상상이나 비현실적인 환상에서 나오는 관념적인 지식이나 사상보다는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물론 실험과 관찰, 맨 처음에 기계론적 그 사고 방식이 나왔을 때는 뉴턴이나 데카르트의 그런 방식이 나왔을 때는, 자, 그분들 뉴턴이나 데카르트 이분들이 누굽니까? 베이컨이라든지 수학자예요. 수학자니까 이 수는 바로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상수학이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생태론적 방법.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 이미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험과 관측을 통해서 입증 가능한 과학적 지식과 사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학적 문화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거예요. 자, 과학적, 비과학적.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 당시에는 적어도 60년대 전까지는 과학적인 것만을 확인하고 다 이 동양에서 말하는 것은 과학적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미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에 슈퍼스티션. 자, 미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왜?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서 이렇게 보니까 이 동양이 이미 말했던 것을 그것이 증명이 되니까 이제는 단지 슈퍼스티션 미신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미스테리어스, 신비스러운, 미스테리, 신비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그러니까 그만큼 사고가 열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씩. 자, 우리는 저 산을 보고 저 산은 가면 좋아, 좋아 하고 얘기했지, 그 산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산이 좋다는 걸 아는데 그 산을 올라가지 않고 그냥 이야기한 게 동양 사상이라면, 한 발 한 발씩 올라간 것이 서양 사상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발 한 발 하나씩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것이 뭐냐? 니네 한 말이 맞아. 그러니까 뭘 썼습니까? 타오 오브 피직스를 썼습니다. 물리학에 대한 물리학의 도. 카프라가, 자, 그래서 동양에서 서양에서 자꾸만 이렇게 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동양적으로 이 사고를 하겠고, 동양적인 어떤 증거를 찾기 위해서, 동양적인 어떤 실증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죠. 근데 그 동양적 사고가 답이 나오느냐? 안 나와요. 왜? 그것은 동양 사상은 중국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사고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책들은 전부 다가, 물론 염제 신동식의 바로 우리 우리 선조들이 만든 책이었지만, 자, 근데 그것을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것을 보고 이제 그것이 어떻게 결론 나냐, 그것도 알았죠.
그건 바로 이 남조선 대한민국에서 일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서양 사람들도 그런 것이, 서양 학자들도 그런 것을 이제 알고 느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으면 그 은혜들이 와가지고 다 고개 숙이고 대접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천손족, 바로 하나님이 직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염제, 신농시. 다 이게 역사, 반만이 역사하고 다 연결이 되니까 이 연결 속에서 그 연결 고리를 찾아야지, 우리는 연결 고리 없이 그냥 허공소에서 우리 시조를 찾으려고 했던 거죠. 굉장히 잘못된 거죠. 자, 사물에 대한 진실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상에서 감각적 경험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었다. 자, 우리는, 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우리는, 그러니까 신발에 나는 우리는, 신발에 나는 모든 것을 다 해내요. 근데 걔네들은 조금 감각이 무딥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수행하면 수행 기운이 또 어느 곳에 하나 돼가지고 확 옵니다. 그러나 지역이 좀 안 좋은 곳, 아닌 곳이 가서 하게 되면 기운이 안 돌아요. 우리는 좋은 그런 땅에 살고 있습니다. 자, 모든 진실은 경험에 비추어 검증을 받아야 하였다. 어떤 지식이나 사실도 성형이 될 수 없었다. 그리스 로마의 고전인 지식도 검증을 거쳐야 했다. 자, 우리가 그리스 로마의 고전인 지식을 검증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반만년의 문자를 공부하다면 검증이 바로 됩니다. 그건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의 말은 누구냐? 제우스는 누구냐? 제우, 우임금이라는 얘기예요. 제곡이 아들인 우고, 또 우의 부인 여호와의 이야기가 바로 기독교의 성경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알면은 반만년의 역사가에서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진리나 지식과 사실 판정은 국가나 신이나 성인이 아닌 과학의 영역이었다. 과학적 실험과 관찰로 검증된 지식만이 참여했고 사실이 되었다. 관념적 지식보다는 유용한 지식이 선호되었다. 자, 그래서 공리공동보다는 물자를 생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 지식을 추구하는 과학자나 기술자들이 존경받고 권리를 누리는 문화적 전통이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자, 우리 공론.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벤담, 밀 할 때 공리주의 얘기하죠. 이 공자는 빌공자죠. 그 공리가 아니라, 그 공리주의는, 자, 일본 사람들이 참 번역을 잘했습니다. 그 공리는 공격할 공자예요. 이로움을 추구하다는 얘기예요, 공리는. 근데 여기서 공리는 뭡니까? 허무한이나 허황된 이론이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벤담과 나중에 밀과 벤담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런 것은 윤리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단지 그때 우리 윤리에서, 그러니까 서양 철학 배울 때 그 사람 이름만 나열하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그거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새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 분들이 어떤 연유에서 어떻게 말했나 그 배경을 지식을 공부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상태에 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실용적 지식을 추구하는 과학자나 기술자를 존경하는 받고 권위를 누리는 문화적 전통이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역사, 철학, 시, 군사 기술뿐 아니라 수학이나 물리, 화학 등 과학을 하는 사람들도 국민적인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다. 자, 근데 이조시들은 어떻게 했죠? 굉장히 천실을 했죠. 천실하고 쌍놈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사람 대접을 안 했죠. 이런 사람들은. 자, 그러니까 이조가 발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것을 나중에 이조와 고려에 대해 비교하면서 이걸 얘기했으면 더 실감 났을 텐데, 요거 얘기만 해도 이제 1시간 쭉 넘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받은 엘리트들이, 지배층이 귀족 가문 출신들이 과학기술 분야에 투신한 것이 유행이 되었다. 과학자나 기술자들이 현직에 오르기도 하였다. 자,
우리나라 저는 이제 6, 70년대를 학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60년대는 뭐 초등학교 1, 2학년 때죠. 근데 6, 70년대는 우리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그때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거의 공부에 많이 갔습니다. 뭐, 좀 집안이 괜찮으면 뭐내 인문계로 갔지만 공부 좀 잘하고 똑똑한 애들은 공부를 많이 갔습니다. 왜? 공부를 나오면 바로 취직이 되고 바로 기술자 되면 기술자로 우대를 해줬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가 6, 70년대 비약적으로 발전 도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이 과학적 입국의 기초를 닦으면서 과학자와 기술자를 우대하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홀대하죠. 굉장히 홀대하기 때문에 그냥 말만 그냥 이게 똑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나라가 바로 가겠습니까? 못 가죠. 말만 잘하고 사람들을 혼몽에 빠지게 만들고 말로 헷갈리게 만들면서 자기의 정권만 유지하려고 하는 정권이 바로 이런 정권이에요. 이럴 때 화성만을 쫓는 공산주의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래서 그때는 숨어서 데모하고 또 공장에 공돌이로 또 이제 그래가지고 학령을 낮춰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조직해가지고 또 그 데모도 하고 데모를 하게끔 또 만들고 이렇게 또 지체 또 어떻게 하고 시체팔이 해가지고 또 그 정권에서 타격을 또 주고 이렇게 했죠. 나오질 않았어요. 나오질 않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영상은 이때부터 팍팍 드러나오기 시작했죠. 왜? 이제 자기들 세상이거든요. 18세기 인류 역사의 돌연변이를 할 수 있는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나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16세기는 뭡니까? 우리가 세종 대왕 웃긴 얘기예요. 세종이 뭐였습니까? 노비 종무법인가요? 종무법인가요? 만들어가지고 노비를 조선 중기 한 50%까지 도비로 만들 수 있는 법을 마련을 했죠. 자, 우리 훈민정음 창제했습니까? 누가 했죠? 신미대사가 했어요. 자, 그것은 우리 발음이 있는 문자 산스크리스토, 지금까지 산스크리스토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는데 그걸 알아야지 한글이 나올 수 있다고 언어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신미대사가 부지런히 지표전에 들어가면서 언제 한번 방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미대사가 한글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참 이것을 다 알고 이야기하죠. 해서 지편적 학자들과 같이 어울려서 한글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때 그럴 시간이에요. 16세기요. 16세기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났죠. 축적되어 온 이런 과학 정신이 18세기에 와서 물자를 인력이나 축력이 아니고 기계로 생산하는, 그래서 물자의 천문학적 대량 생산이 가능한 산업혁명이 결과를 빚어낸 것이다. 자,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식민지를 하고 제국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지금도 영국 영유로 된 나라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영국이 직접 러시아의 남하를 막을 수 없으니까 일본에서 힘을 붙여줘가지고 또 러일 전쟁을 일으켜 러시아의 남하를 막게 했죠. 부동항을 찾기 위한 수고를 저질해버렸죠. 자, 자연과학이 빚어낸 기계는 인간의 삶의 천지개벽의 변화를 가져오는 마법의 물건이 되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동력기계의 발명으로 인해서 경제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영국의 1840년대에는 우리 이 조선의 1840년대 어땠습니까? 길거리에 똥천지였죠. 그리고 우리가 지게 문화가 발달한 게 뭡니까? 길을 닦지 않아가지고 길을 닦아 놓으면은 외적이 다른 나라의 적들이 침범하기 좋다 이렇게 변명을 하기도 하고 닦지 않았죠. 그래서 지게 문화가 그때부터 발전하게 된 거죠. 세계 공장으로서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가장 큰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다. 사실과 진실만을 추구하는 과학 정신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국민이
도덕성 함양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쌀독에서 인심이 나온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쌀독이 비어 있으면 절대 인심이 안 나옵니다. 나 먹기도 불편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속여가지고 자기 먹을 것을 챙기려고 하죠. 그런데 쌀독이 풍부하게 차 있으면 인심 사람이 너그러집니다. 자, 실험과 관찰과 경험을 바탕으로 가치를 판정하고 사고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학 정신이 발달한 문화에서는 진실이 아닌 관념을 추구하는 문화보다는 도덕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이런 문화에서는 진실이 아닌 거짓된 환상을 추구하는 것은 신성 모독과 같은 죄악이 된다. 진실과 사실이 바로 신이며 절대자가 되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 보니까 유럽에서 어떤 일이 현상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자, 종교는 환상이에요. 종교 뭡니까? 가시에 보이면은 간머리죠. 보이는 것을 가르쳐라는 게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가시 누굽니까? 신이에요. 신? 맨 처음에 신이라 지칭한 분이 누구입니까? 염제 신농씨 그분입니다. 이제 보입니다. 이제 이것이 드러나면서 이 분이 드러나면서 이제 종교가 이것이 드러날 때가 된 것은 뭡니까? 종교가 이제 문을 닫고 있다는 그 말이 되고 지금 종교가 완전 아무 역할, 사회에서 아무 역할도 못하고 정치에 어떤 부역군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세상은 인존시대, 사람이 하늘 노릇하고 땅 노릇하고 사람 노릇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이 인간의 지사에서의 역사는 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간의 신이 역사가 아닌 사람이 역사로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어 왔는가 그 자체가 드러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실과 사실을 추구하는 것이 경신이고 신을 존경하는 것이고 도덕적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사실 종교도 하나의 환상이고 하나의 역사적 사실에서 확대되어 인간이 상상력으로 만드는 허구한 것을 반만년 전의 문자인 고금을 통해 그 당시 역사적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그냥 드러나게 된다.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다 하면은 이때까지 전설과 신화가 또 종교가 완전 허상이네 허구네 이런 것이 딱 드러납니다. 그러면 예수나 공자나 석가가 사기꾼이라는 것이 딱 드러나요. 자, 왜 사기를 쳤습니까? 사기를 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분열 발달하는 여름 시간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선 진실이 나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종교에서는 진실이 안 나오죠. 그러나 가장 종교상에서 말하는 참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다른 말 다 던져버리더라도 참되게 살아라. 참되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을 가지고 또 살아야 되겠죠. 고로 조만간에 다가오는 시간에는 종교가 필요 없는 때가 된다. 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이 신과 같이 권위를 누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거짓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문화가 형성된다. 사실적인 역사를 이야기해야 돼요. 자, 지금 좌파들은 역사를 계속 왜곡해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걔네들은 과거 진상 조사를 하면서 과거에서 이래서 이랬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가지고 항상 좌파들이 나오면 과거 진상 조사를 했죠. 자기 식대로. 그 사실이 있는 그대로 사실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한 사실들이죠. 자, 걔네들이 사고는 어디서 형성됐습니까? 공산주의 사상에, 사회주의 사상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공산주의는 뭡니까? 거짓이에요. 거짓된 망령 속에서 나온 생각들이 제대로 된 생각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됐을 땐 거짓이 판을 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 자 거짓이 판을 치고 있고 거짓이 참을 내려 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자 이렇게 너무나 그러면 우리도 속에 안 좋은 거 잠깐 먹으면 어떻게 하니까 배탈이 나가지고 속을 다 기워냅니다. 또 토하게 되고 또 설사하게 되고 뭐 토사광란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토사광란을 할 때가 됩니다. 그것이 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병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되어 있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어야 돼요. 뭐가 되어야 되냐? 생각이 되어 있느냐? 아니에요. 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몸은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바르게 돼야지 몸이 바르게 됩니다. 제가 1급 장애인에서 이렇게까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산에 떨어져 가지고 조금 걸을 수 있을 때 1년 지나서 선생님 뵈러 갔습니다. 네가 산에서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산에서 떨어져 그렇게 죽지 않은 것은 네가 바로 이 공부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20년이 지난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그 말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 몸이 좋아지게 됩니다. 물론 제가 그랬죠. 지금은 천지에서 엄청난 기운을 내려주기 때문에 몸 안에 탁기만 뽑아내면 그 기운이 들어옵니다. 자, 맨날 나쁜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빼죠? 그냥 보통 사람은 잠으로 빼요. 잠을 푹 자고 숙면하는 사람 오늘 요새 별로 없습니다. 자, 숙면을 하게 되고 그래도 안 빠져요. 그 뭘 뺍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약을 먹으면 독이 됩니다. 약이 차이면 몸이 상해요. 약을 안 먹지 않고 독기를 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방법은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안 빠지면 제가 빼드리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제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이제 방송을 그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 또 몸이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접지를 못해. 방송은 내가 집에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분들 때문에 제가 어떻게 남의 그 사무실에 이렇게 빌려 써더라도 방송 또 카메라가 아니고 그 폰으로 찍는다 할지라도 찍는다 할지라도 이런 방송을 계속 할 겁니다. 아까 맨 처음에 방송 할 때는 제가 이제 조금 화가 안 났는데 하여튼 그냥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사실이 신과 같이 권위를 누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거짓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문화가 형성된다. 정직이 최선이 정책, honest is the best policy. 자, 이것은 굉장히 많이 공부했던 얘기예요. 이 되는 문화가 형성된다. 이런 문화에서는 공사를 막론하고 일이 처리에 의해서 부정부패가 끼어들 여지가 최소화가 된다. 서부 유럽, 특히 영국에서 공무원이 부정부패가 거의 없고 국민들이 준법 전신이 대단히 높은 것도 과학적 문화와 전통 때문일 것이다. 거짓이 들어설 자리가 너무나 좁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60, 7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좋아서 인신도 좋고 서로 도와가면서 일도 하고 자 우리가 이제 새벽 새마을 노래 새벽종이 울렸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어보시면 잘 알죠. 같이 어울려서 마을을 고치고 더 편리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70년대에서도 이제 식목일이 되면 산에서 나무 심으라고 나무도 또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렇게 나무도 많이 심고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푸른 강산이 됐죠. 그런데 문제는 어땠습니까? 태양가 끝나고 그 나무는 다 베버렸어요. 그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런 죄악을 저지른 게 웬 뭡니까? 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령. 그러니까 악령이 지배했던 그 시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최후의 어떤 발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무슨 일들이 벌어지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 사기꾼들이나 엉터리 지식인에게 잘 속지 않는 것도 사실을 신성시하는 과학 문화 때문일 것이다. 특히 서부 유럽 국가들 중에서 어느 한 나라도 공산주의자들이 기만과 선동에 넘어가서 정권을 맡기지 않은 것도, 다시 말해서 서구에서 단 하나의 공산주의 국가가 생기지 않는 것도 국민들이 관찰과 실험과 경험으로 검증된 사실만 진실로 받아들이는 과학정신이 발달한 문화가 덕택일 것이다. 이런 문화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거짓된 환상이나 기만과 사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말 딱 들어보면 아, 이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죠. 자, 그런데도 물질적으로 유럽만큼 풍요로워진 대한민국에서 기만과 사기가 잘 통하는 것은 그 한이 축적되어 있는 인선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 살풀이도 하고 한풀이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인성이 왜 한이 많이 쌓이느냐? 쭉 살아왔던 이 거짓을 사람한테 주입시키려고 한 것이 2조 518년이에요. 자, 맹자 말 참 좋습니다.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해시키지 못해요. 그걸 이해시키려고 노력한 게 주자죠. 그것이 주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인성 때문이고, 인성이 감정되는 것은 신이 개입할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신이 개입해요. 신은 선신만 있습니까? 악신이 더 설칩니다. 자, 지금은 악신이 날뛸 때입니다. 자, 너무 감정적인 마음일 때 신이 개입된 겁니다. 악신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사람들이 그냥 분별을 못해요. 하면 하는 것보다 이것이 왜 하는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그걸 판단을 못해요. 왜?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안 하면 손가락 자라고, 넌 왜 안 하냐, 나는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교육을 통해 이를 개선시켜야 하는데 좌파들이 근 30년 동안 뭐 했죠? 정교조 애들이 세뇌를 시켜왔기에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게 한 원인도 있으나, 그렇게 되어야 해원이 되기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자, 해원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인을 푸는데 아주 고상하게 풀리겠습니까? 아주 더럽게 풀리죠. 그래서 더러운 세상이 되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이 이제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오는 세상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이 올 때 자신이 이 몸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 모습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기만, 증오, 폭력, 광기 등 공산주의 악마적 독소가 걸러지고 순화되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나라에서처럼 사유재산권,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등 자유민주적 이 기본 가치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회민주주의로 변형되어진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가정법이지만 서로 영국에서 공산당이 권력을 잡는 일이 생기더라도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 같은 무지막지한 전체주의 국가가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 사실보다는 거짓된 환상이 강하게 지배되는 문화 풍토에서만 공산주의라는 악령이 권세를 잡게 되는 것 같다. 그래요. 거짓된 환상이에요. 공산주의 바로 환상입니다. 공산주의 물질적 개념이죠. 그것이 경제적 개념이죠. 사회적 개념은 전체주의라고 하죠. 자,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한다. 깨어나서 거짓과 환상에 휩싸인 채, 자, 깨어나면 뭘 어떻게 깨어나냐? 이건 누구나 했습니다.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안 해요. 못 해요. 왜? 모르니까. 일어나서 깨어나서 우리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실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서 유불선 기독교 나왔고, 유불선 기독교에서 말하는 절대자 하나님 자체가 누구냐? 염제 신동시 그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에는 인간이 이루는 거, 사람이 이루는 거지. 사람이 뭡니까? 신과 육신이 합치된 게 사람이에요. 신이 떠나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죠?
자, 60만이고 정신만 뿐만 아니라 귀신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이 같이 이게 적절하게 잘 혼합된 어떤 물건이나 할까 어떤 그 대상, 그것이 바로 사람이죠. 사람이라는 말은 살다에서 왔죠. 생하다, 사람을 살리는 이런 행위 자체가 바로 사람인 것이, 사람이 행위인 겁니다. 깨어나서 거짓과 환상에 휩싸인 채 얼마나 많은 과거를 저지르고 있는가를 알아야 거짓된 악령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악이 온 세상을 뒤엎고 악의 무리들이 아무리 설쳐도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 철저하게 망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방송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만약 맨 처음에만 방송 딱 썼을 때 아마 귀신들이, 제가 그랬죠. 이 방송을 할 때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고 제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귀신들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이게 아니라 또 바로 따라 방송하면 또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을 할 때 약간 좋아했겠죠.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런데 진실된 방송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제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이게 진실된 방송을 하게 될 겁니다. 또 제가 아닌 또 우리 고대사를 열심히 공부했던 젊은이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철저하게 망한다. 지금 중국은 반만년 동안 거짓으로 주위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들어 자기 무릎 앞에 끌어놓고 살아왔고, 지금도 저렇게 꼼수로 연명하고 있어도 또 중국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이권을 챙기려고 중국을 목숨을 이어주려 해도 이는 하늘이 용서치 않기에 중국과 중국에 줄대고 있는 악기들은 철저하게 처참하게 망해야 된다. 오빅이라는 말이 있듯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향림자의 중국 뽀개기를 시작할 때부터 중국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제 말이 그렇게 해서 중국이 무너진 게 아니라 무너질 때가 됐으니까 이런 방송을 하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마무리가 되어가는 중이다. 끝마무리가 어떻게 되죠? 병으로 확 쓸어버립니다. 그 병은 누가 그냥 인위적으로 되는 거냐? 아니죠. 천지의 어떤 기운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지 아니죠. 인간의 뿌리입니다. 그것이 빌 게이츠로 대표되는 이야기되는 딥스가 하게도 되겠지만 또 누군가 하겠죠. 여기서 이조의 적폐를 말하는 것은, 자, 아까 이제 그 방송을 그것까지 같이 하면은 한 2시간, 3시간 방송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뒤에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는 그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현대 철학에 대해서, 근현대 철학이죠. 그래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고려와 조선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의 적폐를 말하는 것은, 그냥 내가 이걸 썼습니다. 그 적폐에 대해서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고려하고 비교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요것을 지금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조를 뭉갠 일본이 얼마나 고마운 나라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왜? 좌빨들이 말하는 반일파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일까를 말함이었고, 또 명을 붙잡고 왕조를 휘택한 이조의 진면목을 보여주면서 이조가 얼마나 더러운 족속인 짱깨에게 머리 조아리면서 자기 백성들이 고유를 짜면서 지탱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 분석을 여기서 강의에는 물론 이제 그 근문식을 토대로 반만년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좌빨의 논리를 깨야 됩니다. 좌빨의 논리를 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조의 어떤 그 패륜적인 그런 행위를 깨야 되고, 이조의 어떤 사상적 근거가 된 성리학이나 주장을 깨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조의 그 성리학자들이 얼마나 더러운 인간들이었는가, 이것을 하나씩 낱낱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게 더 일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더 왜? 아는 사실들이니까 아는 사실들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전 반만년의 역사를 20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만년의 역사를 철저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비굴하고 치졸한 역사가 2조 518년이었습니다. 5.18 이거 딱 생각하세요. 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5.18을 통해 가지고 보면 좌파들이 드러나면서 그들이 한이 풀어지는 계기가 됐던 얘기죠. 그래서 5.18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굉장히 어떤 획을 긋는, 자, 이제 마지막 때를 가기 위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역사의 본을 보여주기 위한 역사의 서방을 연 것이 바로 5.18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